안녕하세요. 탁구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하는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그 생활체육인의 목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카페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시포님과 탁구지조님, 그 초코송이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해에서 탁구 치는 탁구지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슴도치 아이디 C4를 쓰고 있는 박광용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송입니다. 네. 우리 모두 경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투리가 좀 심할 텐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를 다들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서툴 겁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생활체육인의 목표인데요. 제가 크게 주제를 상위 부스로 갈 수 있는 길, 상위 부스라는 큰 타이틀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증, 생활 지도사 자격증, 그리고 심판 자격증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이야기할 것은 상위 부스인데, 저희가 보통 생활체육인들이 이제 일부를 목표로 지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부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상위 부스 일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탁구 지조님이랑 초코송이님은 어릴 때 탁구를 좀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탁구 지조님은 얼마나 운동을 하셨어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6개월, 초등학교 때요? 예, 한 3개월 공만 줬어요. 공만 줍는 거 3개월? 예. 포핸드 3개월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달은 맞기만 했습니다. 코치님한테요? 장난입니다. 예. 초코송이님은? 저는 한 2년 정도 했는데 2년 정도면, 예. 근데 열심히 안 했죠. 예, 좀 실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2년 한 거 치고는. 보통 초등학교 때 선수했던 친구들이 생활체육에서도 빨리 적응을 하고, 1부까지, 단기간 올라가던데, 지조님은 지금 탁구 생활체육 시간이 얼마나 되셨죠? 저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부수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은 4부입니다. 4부군요. 아쉽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몇 년 했는데. 네. 탁구 지조님은 다른 생활체육 했던 친구들, 네, 탁구 지조님은 예. 다른 초등학교 선수의 친구들 보면 예. 1부까지 빨리 올라가던데, 그렇습니다. 탁구 지조님은 어떤 이유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배우기 잘 없습니다. 절대 절대 선생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늦지 않나. 근데 자세도 보통 선수들만큼 이쁘게 잘 나오고 하는데. 예, 쑥스럽습니다. 예. 레슨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레슨도 한 3년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2년, 3년 받았습니다. 지금 코치들 욕하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이 조금 노력을 좀 덜 했다든지. 제가 또 중간에 재미가 좀 없어져서 한 1년은 가까이 쉬었습니다. 실제로 3년을 다 한 건 아니네요. 중간에 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좀 하다시다 했습니다. 한창 또 놀 나이라서 제가. 몇 살이시죠, 지금 죄송한데? 지금 28살입니다. 놀 나이 맞네요. 네. 그렇죠. 이해하겠습니다. 초코송이님은 생활체육 들어오셔서 레슨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 작년부터 레슨 받았어요. 그전 레슨 안 받고? 네. 지금 경남 여자 1부시죠? 네. 레슨 안 받고 작년부터 조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초등학교 선출님들은 조금만 받아도 감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탁구치님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우리 클럽을 또 이끌어 나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시포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 전만 해도 6부셨고, 네, 제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던 그런 친구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형님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정도의 레벨로 올라가셨는데. 아니, 지도는 아니고. 네. 이제 얼마나 지금 운동하셨죠? 저는 만 4년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만 4년 동안 전부 다 레슨을 또 받았고. 하루도 안 걸으시고. 하루도 안 걸으지는 않았고. 네. 그냥 최대한 안 빠지려고 하고. 레슨 받는 길이 또 잘 치러지는 길이라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제 소주제도 있는데 레슨이 꼭 필요할까 상위부수를 가기 위해서 보통 레슨을 안 받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주위 보면. 네. 그래서 우리들이 뭐 흔히 동네 탁구, 개탁구라고 자세가 좀 예쁘게는 안 나오지만 뭐 1부까지는 잘 못 봐도 3부 요 정도 선 뭐까지는 거의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슨이 꼭 필요할까? 왜 레슨이 꼭 필요하다면 레슨을 했을 때 어떤 거에 장점이 있을까? 뭐 이런 레슨 4년 동안 꾸준히 받아오신 슈퍼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죠? 일단 뭐 동네 탁구, 구력 탁구로 하시는 분은 네. 사실 레슨 탁구보다는 좀 자세는 예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자세 안 좋은 1부보단 네. 자세 아주 좋은 6부가 네. 그런 탁구를 치고 싶죠. 저는. 그러면 레슨을 함으로써 자세를 교정을 받으니까 네. 레슨이 좋다. 그게 그 자세를 교정을 받으면 그 상위 부수로 갈 수 있는 이런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혜택이라 해야 되나? 이점을 가져오는 그런 것도 있나요? 저는 좀 느꼈는데요. 처음에 그 창원역에서 땡땡 코치가 있는데 네. 그분한테 탁구를 배웠는데 네. 그분은 처음에 게임은 절대 하지 말라고. 게임은 하지 말고 그냥 파인드 랠리나 395 연습. 게임 하려고 치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코치님이 또 지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저를. 그러니까 코치님이 차 코치님이 저를 좀 아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인지 게임보다는 연습 위주로. 네. 처음에는 그게 엄청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어느 순간 빛을 좀 발해서 제가 좀 빨리 올라오지 않았나. 지금 빛을 봤다고 저도 느끼는 게 작년에 4부로 올라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아주 좀 부족한 이렇게 좀 자세가 좀 무너지는 하여튼 좀 깔끔해 보이진 않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지 모든 동작에 좀 여유가 넘치고 힘도 많이 실리더라고요. 네, 곧 일부러 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지금 초코송이님 남편분도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시작하셔서 일부를 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탁구를 대학교 때 처음 시작했죠? 네, 대학교 탁구 동아리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정확하게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레슨을 코치님한테 받으면서, 한 4년 정도 받으면서, 4부까지는 빨리 올라갔다가 4부에서 한참 머물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딱 깨면서 1부까지 단기간에 올라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탁구 동아리 활동하면서 네. 선배들이나 그때도 레슨을 받긴 했었는데 그때는 페놀더였거든요. 페놀더로 4부까지 쳤어요. 그리고 이제 쉐이크로 바꾸면서 이제 코치님한테 레슨을 조금 집중적으로 받았거든요. 장기간 받은 건 아니었나요, 그때? 그때는 그냥 잠깐씩 그냥 받는 정도였고 쉐이크로 바꾸면서 완전히 이제 시간도 그렇고 조금은 운동량도 많아지고. 몇 년 정도 그때 레슨 받았어요? 레슨을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남편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아니, 남편분,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따로 한 번 더 직접적인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좀 급속하게 올라갔던 분이 저희 경남에도 또 생활체육으로 시작해서 단기간에 일부러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한 3, 4년 정도. 그냥 레슨 하루에 30분씩 받고 운동 1시간, 2시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시포님도 그렇겠지만 거의 주에 5회 이상 탁구를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열정을 쏟으신 분들이 한 4, 5년 정도 하시면서 일부까지 단기간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이게 길다면 긴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4년이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일부를 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올라갈 때까지, 일부 때도 레슨 계속 받았어요. 꾸준히. 지금, 저도 레슨을 받다가 안 받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올라가는 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레슨을 안 받고 구장 리그 다니면서 게임 이렇게 구력을 쌓는다고 해야 되나? 다양한 공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운용하는 능력은 올라가더라도 기본적인 아까 셰프님 이야기했던 그런 자세 이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몸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상위 부스로 가기 위해서는 레슨은 대체적으로 다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했던 지금 친구들이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리하지 않은 주위에 아는 형님 중에 탁구를 54세에 시작하셔서, 그것도 수비를 54세에 시작하셔서 60세 되는 해에, 그러니까 6년 동안 탁구를 치시고 2부까지 승급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주위에 형님들이 이제 40대 후반 50대 되는 형님들이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탁구 승급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처음엔 그렇겠구나, 젊은 친구들도 많고 어렵겠구나 했는데, 지금 60이 됐을 때 2부를 단 그 형님 있는 걸 보고 이게 다 핑계구나, 요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에 대한 또 인터뷰 같은 것들도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도 좀 정리해서 같이 팟캐스트 올릴 때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번 제가 끊어서 갈게요. 목이 말라가지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우리가 앞에 놓쳤던 부수 이야기나 다른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이야기를 할 때 저도 한 2년 전, 아니죠. 탁구 시작할 때부터 이런 지도자 자격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지도자 자격증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인가 이게 좀 자격증이 좀 개편되면서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필기도 필기지만 실기에서 거의 10%도 안 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시포님이 이제 생활 지도사 자격증을 지금 준비를 하셔서 2년간 준비를 하셨죠. 네. 작년에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 때 긴장을 좀 하셔가지고 좀 떨어지고, 올해는 이제 뼈를 깎는 데 노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지금 실기까지 합격을 하고, 이제 남았죠? 연수 남았나요? 아니요. 구술을 봤는데 네. 아직 구술 합격 발표가 남았는데 7월 10일 날 발표가 납니다. 10월 11일 발표가 나면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건가요? 합격하고 이제 연수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죠. 축하드립니다. 아직 대단하네, 진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12일 날 네. 그럼 12일 날 파티를 한번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파티 쏘시나요? 네, 얻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주머니 사정인데. 슬픈 이야기를 또. 네, 너무 콕 찍었나? 잘 될 겁니다. 이제 다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좀 축하를 많이 해주는데 네. 이게 한쪽 마음으로는 아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축하 들을 때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좀 많이 큽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실기 합격하고 나면 거의 합격한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게 실기 합격자에는 하고 나서 이게 구슬 본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붙는데 보통 1명 정도는 떨어진대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1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떨어지면 참 재밌는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잠깐 구슬을 말씀드리면, 구슬은 처음에 보러 들어가면 이게 3명의 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쪽지가 한 7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노인도 있고 유소년도 있고 그리고 생체도 있는데, 생체는 4가지를 뽑거든요. 7개 중에 4가지를. 4가지를 뽑아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딱 내가 뽑아야 될 게 4가지를 뽑아서 답을 하는 건데, 첫 번째 거는 제가 답을 꽤 괜찮게 했고, 두 번째 것도 꽤 괜찮게 했는데, 세 번째 게 제가 좀 횡설수설한 거. 질문이 뭐였는데? 질문이 생활체육이 정확하게 기억나죠. 생활체육이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그런 외문 같은 게 문제가 있어요? 네, 답안지가 있는데 제가 외웠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좀 두서없이 했는데 좀
아, 이거 뭐 두 가지 제대로 하고 한 가지 정도 좀 그랬으니까. 제대로 못한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잘하고 두 가지를 좀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불안하죠. 잘 될 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 따시고, 네. 노인이랑 어린이 이쪽도. 네, 노인 유소년은 내년에 구술만 보면 되니까 내년에 또. 그건 실기 따로 안 봐도 되나요? 네, 안 봐도 돼요. 장애인만 그러면 실기. 네, 장애인 또 필기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도 필기도 따로. 보고, 장애인 별개. 실기도 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술도 보고. 끝까지 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장애인은 별 생각이 없는데, 네. 혹시 내년에 또 따고 나면 또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되게 다른 분들은 뭐 도전해볼 생각은 있으세요? 지조님은?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생각 없어요. 초코송이님은? 저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초등학교 때 선수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 공 뿌리는 거? 볼박스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잘 하실 것 같은데. 욕심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초코송이님은 원래 지금 스포츠 쪽으로 하고, 본업 자체가 스포츠 쪽이잖아요, 지금. 네. 필라테스. 제가 필라테스. 요가인데. 요가 강사님, 예. 요가로 생활체육 자격증 따려고요. 아. 요가가 생활체육이 되면.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있지 않나? 요가가 아직 생활체육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증은 따로, 요가 자격증. 요가 자격증이 이제 따로 있어요. 이제 단증같이 뭐 그런 거예요? 협회지. 협회,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가 쪽에서도 생활체육으로 요가를 하려고 엄청 계속 준비하고 있죠. 그럼 남편분은 탁구 지도자, 부인은 요가 지도자. 대단한 집안인데 진짜 부럽네요. 제가 볼 때는 아들이 국가대표 그러니까 운동 뭐 하나 하면 되겠네요. 아들이 참 그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참 그 어릴 때부터 스윙도 하고 참 맞죠? 이쁘게. 아들은 지금 허벅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네. 이렇게 인라인을 시켜야 되나 제가 지금 아들한테 백드라이브를 배우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3살인데 빨리 커서 승주 형이랑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탁구 시킬 건가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한 일부 정도까지는 만들고 싶어서 취미생활로.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라도 이렇게 만약 기회가 되면 초등학교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더라도 앞서 소개드렸던 초코송이님 남편분 생활체육으로 이제 탁구를 시작해서 1부까지 지금 올라가신 분인데 우리가 앞에 주제에 이어서 인터뷰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에서 탁구 치고 있는 이한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탁구 클럽 HG의 아이디도 있으신가요? 저는 곰드라이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주제가 이제 생활체육인들이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1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1부까지 가셨는지, 레슨은 언제부터 받으셔서 몇 년간, 그리고 운동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어떤 게 노하우 같은 게 있어서 이제 1부까지 가셨는지, 그런 거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탁구 시작은 대학교 1학년 때 탁구 동아리 들어가면서 탁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패널더로 시작했습니다. 패널더로 학교 졸업할 때 26살, 27살 초까지 패널더를 쳤고요. 그때까지 레슨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대학교에서는 레슨 없이 그냥 선배들이 간단한 지도 정도? 네, 그렇게 그 정도 해서 이제 탁구를 치게 되었고 졸업할 때쯤부터 이제 생활체육 시합에 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졸업할 때 그때쯤에 패널더로 5부? 지금 얘기하면 5부 쳤고 이제 그때 이제 딱 마지막 시합에서 3등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바로 쉐이크로 전향을 해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죠. 그때 몇 년 정도 하고 해서? 그때 레슨 하루 30분 주 4회에서 한 3년 반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 4회? 하루 주 30분? 4회. 진짜 열심히 했네요. 그래 3년. 하루에 일주일에 탁구 40시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네, 3년 정도. 아까 시포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4년 정도에서 지금 4부 끝내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하셨으면 더 올라가실 수도 있겠네요, 진짜. 실제로 1부 올라가는 데까지 레슨 받았던 건 3년이고 그 뒤에 1부 되고 나서 1년 정도 레슨 받았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레슨만 받고 그렇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부장 리그를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파트너랑 뭐 시스템 연습을 한다든지 뭐 다른 뭐 그런 뭐 방식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이제 조이 클럽이라는 진해에 있는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데 네. 여건이 좋았습니다. 제 주위로 동생들, 형들 이제 다 보면 선수 출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했던 친구들 전형도 다양했고 패널러부터 쉐이크까지 뒤에 핀플 러버까지 해서 수비전 아니면 전진속공형까지 굉장히 많은 전형들이 있었고 이제 그 분들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연습들을 붙잡고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방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게 레슨을 받으면서 그만큼 이제 레슨 받은 걸 연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마음 맞는 파트너와 같이 여러 방면에 이제 전형도 연습을 하고 시스템도 연습하고 그리고 다양한 전형들이랑 게임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뭐 다양한 뭐 경험을 쌓게 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인 것 같아서 좀 놀라운데요. 1년에 예로 들면 저는 쉐이커 받고 실제로 쇼트를 한번 시합 중에 제대로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만큼 감각이 없다는 얘기죠. 와,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쇼트를 각도 안 나오고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한번 성공해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좀 지났을 때였겠네요. 그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자신감이 많이 붙었었죠. 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 4부에서 1부까지 갑자기 뭐 깨우침 뭐 이런 게 있은 이유로 단기간에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가 쇼트. 쇼트 쪽에서 포인트 쪽에서는 어차피 패널드 쳤을 때 뭐 제대로 배웠던 건 아니지만 계속 했던 감각이 있었고 이제 그 맞춰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쇼트가 안 되니까 쉐이크를 들고 패널드처럼 게임을 했었죠. 뭐든지 포핸드로 리시브하고 포핸드로 드라이브를 구사하려고 했었었고 할 줄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쇼트가 되고 쇼트가 안 되는 1년 동안 게임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되고 1년 좀 반 정도 지났나요? 이제 그때 이제 한 1년 만에 처음 시합을 나간 거였는데 처음 뭐 이제 경남 오픈 시합을 나갔었는데 그때부터 매 시합마다 이제 성적을 했었죠. 그게 우리 창원의 그 은주 씨, 그 정은주 씨, 그 친구도 제가 듣기로는 4부 때까지 기본적인 건 완성이 되는데 푸드업에서 조금 뭐 그게 만족스러운 게 안 되고 있다가 거기서 좀 헤매다가 그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딱 그게 깨우쳐지니까 빠른 승급을 했다고 저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막혀 있는 그거에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그 아드님이 조금 뭐 하셔가지고 끊겨서 다시 가는데 그러니까 그 은주 씨처럼 이제 뭐 막혀있던 그 부분이 하나가 뚫리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장점들과 이제 섞이면서 이제 이게 딱 깨우침이 생기니까 그게 확 승급이 빨리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실제로 제가 일부러가 가고 싶어서 탁구를 치면서 뭐 열심히 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하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랑 일부 단체제를 한번 나가고 싶은 그 욕심은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승급을 하려고 뭐 이렇게 용을 쓰고 한 적은 없는데 2부까지는 전부 다 개인전 성적으로 올라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부 단체전 같이 합류하면서 이제 단체전도 하고 개인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일부가 됐습니다. 생각했던 바와 전혀 다른 여건 속에서 일부가 됐죠. 뭐 이야기 듣기로만 해도 이제 그 많은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똑같이 따라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다른 일반 동호인들한테도 뭐 1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한 단계 더 위로 높은 부수로 가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는 뭐 지도 뭐 조언 같은 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급이 안 된다, 뭐 진다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안 될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쇼트 하는데 1년 걸리면 누가 쉐이크 바꿔서 타코 치시겠습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했으니 안 되더라도 꾸준히 계속 네.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있고 근데 그게 된다. 더 자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운동량이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생활체육이니까 또 그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것 중에 그 자격증 이야기가 또 있었거든요. 자격증이랑 뭐 심판 자격증. 지금 이한원 씨는 생활 지도자 자격증 가지고 계시죠? 네, 2급. 지금 이제 2급이죠.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탁구 2급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가지고 계시죠?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2급도 있습니다. 노인이랑 청소년도 가지고 계시나요? 노인이랑 유소년, 노인은 작년에 자격증을 땄고요. 유소년은 올해 연수만 받으면 자격증 나와요. 그럼 뭐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4가지는 다 가지고 계시게 되는 거네요. 근데 전문 빼고는 다. 네, 전문은 지금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제가 전문을 따려고 이제 자격 요건을 보니까 제가 딸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대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관련 체육학과 관련 과목을 15학점인가? 이수를 해야 제가 수능 만들면 되는구나. 자격 요건이 됩니다. 학교를 한 번 더 다녀야 되네, 그러면. 15학점이면 뭐 한 학기를 더 들어야 되는 건가? 그쵸, 거의 그 정도. 한 학기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뭐 이제 어차피 학사가 있으니까 학점 이수만 하면. 그럼 뭐 생각은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하려고 해봤는데 금전적으로 제 15학점 따려고 하니까 1학점에 한 25만 원 선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니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제가 전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크게 효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그럼 심판 자격증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심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하나 상급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상급이 제가 알기로는 그 연수만 이수하면. 네, 2급까지도 하면 심판 강습회만 이수하면은 제가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제를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나이에 놀기 바쁜 우리 지금 타쿠시오님은 좀 치료하고 계신데요. 자명입니다. 네, 말을 너무 많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잘 들어 놓으시고, 예. 이제 뭐 30대 넘어가시고, 예. 놀 시기 끝나고 나면 관심을 가지시게 될 테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뭐 너무 급하게 이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